글쎄요, 이것이 통합선언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띄어서 효과가 없는 것인지, 글쎄요, 이두환 변호사님, 이게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대 효과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가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여론조사는 지켜봐야 될 게 이제 예. 리얼미터에서 한 여론조사 이건 추세를 봐야죠. 이제 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가 과거에 막 리얼미터 여론조사 갖고 엄청 화를 낸 적도 있잖아요. 진노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세를 지켜봐야겠지만 통합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있어요. 저희가 어떠냐면 통합이라는 명제를 먼저 띄우고 거기 예. 선언을 하고 나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이렇게는 좀 잘 안 했죠.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좀- 예, 과거에는 예. 할 거 다 해놓고 뭐 3당 합당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식인 건 맞아요. 새로운 방식인데 그러면 왜 이런 방식을 그럼 채택을 했을까?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명제를 먼저 던져놓고 나면 자질구레한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그 합치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일정 부분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구체적인 사항까지 합의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이견이 노정이 되면 지금처럼 이제 여론조사 추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약간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당대표, 저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우파 정당은 특히 이제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당 총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정당 민주주의가 확립이 많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절차죠? 나오고 예, 이런 예.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명제가 있으면 그걸 발표를 하고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밟아 나가자. 예. 밀실에서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시스템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당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이제 이렇게 명제를 먼저 던져놓고 예, 세부 사항을 예, 예. 조율하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일 처리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진영 전 대표, 저 과거의 정치사를 보면은 네네. 물밑 협상이라고 하죠. 대표 네네네. 선수들 나가서 물밑 네. 협상을 하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네네네. 형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효과도 컸고 늘 저희가 봐오던 그렇죠, 그렇죠.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이두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정당에는 과거와 같은 오너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픈된 공간에서 회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예. 사실은 또 이 작업이라는 게 해보면은 표현이 좀 헷갈립니다만은 민주적이되 은밀한 부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정 간의 갈등이라든가 실제로 정치라는 것이 지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까지를 하려면은 민주적이되 은밀하게라는 이상한 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만큼의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나 이 지도부가 그런 정치력을 아직은 배우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 통합 방식이 전형적인 이제 보수 정당들이 하는 당대당 통합 방식이에요. 예. 원래 과거 민주당 계열들은 어떻게 하면 제3지대 통합을 자주 했어요. 제3지대 통합은 뭐냐면 1+1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세력을 플러스로 집어넣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새로운 신당이 출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수 정당이 하는 통합은 과거에 있던 한 식구들이 나눠졌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선한 정치 개혁의 차원으로서의 신당이 아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답습했으면 오히려 비판을 받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체크해봐야 될 뉴스가 김근식 교수님. 예. 유승민 대표가 변혁의 대표에서 사퇴를 하고 70년대생 3명이 전면에 네. 들어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의미를 주겠는지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통합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유승민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혁그룹을 새로 만들면서 신당 창당으로 먼저 깃발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바른미래당 안에서. 근데 그 변혁그룹 자체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이제 통합 논의에 이제 휩쓸려 가면서 통합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아마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신당과 통합이 같이 가는 건 좀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변혁그룹을 이끌고 나왔던 수장으로서 신당 창당 기획단을 만들었으니 예. 신당 창당 기획단이라는 제 1막을 나는 끝냈으니까 일단 대표로서 내 역할은 끝났다라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인데 예. 저게 주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변혁그룹은 이대로는 안 한다라는 일종의 밀당의 이제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통합은 뒤로 좀 미루고 예. 신당이라는 깃발을 먼저 가겠다. 그냥 원래 계획대로 그렇습니다. 가겠다. 그래서 신당이라는 깃발을 먼저 가고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대표로 상징되는 변혁 그러면 일단 통합이 먼저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예. 우리 유승민 대표를 뒤로 빼고 오신환 대표 물론 이제 70년대생으로 바꾼다는 젊은 세대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오신환 대표와 지금 공동 신당 추진 기획단장이 유희동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 세 분이 사실은 전면에 나서면서 신당이라는 이미지를 더 각인시키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우리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물밑에 협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통합을 이끄는 것이 그동안의 방식인데 예. 황교안 대표가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진짜 리더십의 부족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제가 볼 때도 아까 그 대변인 말씀을 동의하는 게 제3지대에서 해체 모여하는 방식이 국민들한테 가장 큰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깃발을 내리고 변혁도 깃발을 내리고 제3지대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네, 정당화에서 플러스 알파가 모여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신선한 이미지를 주는데 1+1이 모여가지고 협상하다 보니까 기득권 싸움이 되는 것이 공천룰 싸움이 되는 것이고 기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물밑에서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변혁은 변혁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깃발 속에서 한국당 플러스 변혁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년에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예, 예. 정치적인 모색을 하는 것이 지금의 좀 이 정체된 국면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지부진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 외곽에서 그래서 견제도 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승민과 김무성 또 황교안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통합은 진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저는 오히려 분열이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하나? 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의 대상들이 통합을 외치고 그동안 숨죽이고 있으면서 별로 싸우지 않다가 또 나서서 갑자기 통합을 외치고 이건 지는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 한국당에 입당을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판을 흔들고 그래서 깨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의원도 일단 본인이 얘기한 창당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양지열 보세요. 박지원 의원 얘기까지 더불어서 글쎄요. 통합이 워낙 큰 화두긴 하니까는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한마디씩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홍준표 지금 전 대표도 통합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화두가 던져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럼 통합이 된 이후에 나의 자리는 무엇이 있을까? 어디까지가 거기 있을까? 가서 나는 무엇을 그렇죠.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네. 결국에는 지분이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공천을 얘기하는 거죠. 공천의 얘기를 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개인으로서 옮겨가는 것과 신당이라는 커다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형식이라도 갖추고 들어가는 것과 예. 이게 모양새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어떤 큰 틀을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모아들이는 모양의 어떤 거를 원할 것이고 예. 거기에 통합이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게 아니라 해청호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내 자리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황 대표를 흔들고자 하는 쪽에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신당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는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그러려면 우리를 그러도 받아들이려면 내려놔라. 예.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 게 그 부분이 박지원 의원 얘기를 보면은 이 부분이요. 리더십의 부재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불출마와 전원 공천 이게 이제 성공 조건이라는 건데 이 얘기를 이도하면서요. 내 리더십 당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신당에만 들어오게 되면 50 주겠다. 50%. 라고 해도 내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다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이제 통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사실 전 황교안 대표를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황교안 대표의 그 공적인 활동에서 보이는 리더십과 그다음에 유승민 그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의 스타일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지분을 다 챙기겠다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그래서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으시네요. 웃으시는데 잘
잘 아시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경우 그리고 좀 더 젊은 뭐 오신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경우에 예. 막 집은 얼마 뭐 그리고 원내위원장은 우리 몫에서 어디 뭐 이렇게 그렇게 과거의 밀실 야합이나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박지원 의원님이 상상하시는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네.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이번엔 그렇게 그 스타일들 리더들의 스타일이 다르고요. 또 밑에 예.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 강하냐면 물론 국회의원 더 하고 싶죠. 예.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도 하지만 이번에 야당 생활을 해보면서 과거에 전직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의 생각이 정권 교체가 더 급하다. 내가 예. 국회의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가 더욱더 절실한 그 명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 지분이나 밀실, 야합 이런 거는 좀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오늘 황교안 대표 굉장히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남권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하는데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탈북해서 너무 지금 그래야 이제 앞으로 우리들 다 살인계 전문가네. 건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좋은 공천이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영남권 중진 의원들 용태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총선 기획단에서 여러 노력들을 할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잘 해나갈 겁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나요? 아니 아까 제가 일반적인 얘기 다 드렸죠. 우리 안에서 얘기할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가서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나만 딱 있어. 얘기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 오늘 안에서 대표님, 아니. 대표님께 한 말씀만 아니 나 아무 말 안 했어. 하셨는데요. 오늘도 대표님께 그런 쪽으로 좀 조언이나 이런 걸 좀 해주셨네요. 황 대표한테 들어보세요. 말 안 합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볼까요? 박진영 대표님. 험지 출마론? 글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늘 총선마다 나오는 얘기고 황교안 대표에게도 수도권 같은 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 험지 출마론의 반대 개념이 예.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그렇죠. 표를 네. 몰아와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 정도 역할을 하신 분은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가깝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시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표도 2012년에 험지인 부산에 출마를 했고요. 예. 과거에 야당 대표를 했던 손학규 대표도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분당에 출마를 했었고요. 예.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님이 전국 선대위원장으로 돌아다녔을 때 지역구마다 5% 10%씩 올릴 수 있을까?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고요. 예. 그렇다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상징적으로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이 당의 지지도를 높이고 또 단합된 모습, 본인의 또 헌신적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총선 전략, 득실이 중요한 어느 정도나 전략이죠. 되는지를 보고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당이지? 자유한국당에 죄송합니다. 당황하셔서 그런 거죠? 예, 자유한국당에 스타 의원이라든가 스타 정치인들이 많아서 예. 지역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은 예. 충분히 그런 전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거점별로 험지에 중진급 정도가 출마를 하면서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짜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